자, 분류를 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그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셋에 피팅을 시킵니다. 훈련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KNN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게끔 그 이웃들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샘플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샘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새로운 다른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다른 샘플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들과 거리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계산한다?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중에서 몇 개가 도미이고 몇 개가 빙어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을 가지고서 예측을 해주는 게 KNN이고요. KNN이고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생성한다. 그죠? 생성한다. 그 다음에 생성하고 나서 피팅한다. 피팅한 다음에는 프리딕트를 하거나 아니면 프리딕트 PROBA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리딕트를 하든 보통 대부분은 프리딕트만 하죠. 예측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측하기 위해서 계산된 확률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predict PROBA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probability.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 안에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니 오즈비, 뭐 로짓, 시그모이드 함수, 뭐 선형회기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 입장에서는 결국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거를 트레인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맞춰주고 이 맞추는 과정에서 무엇을 찾아내게 되냐면 선형회기식의 개수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 선형회기식의 개수들을 가지고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리그레션에서 사용할 개수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피팅 과정이고요. 피팅 과정이고 프리딕트 PROBA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뭐냐 하면 이 피팅 과정에서 찾아진 W0와 W1과 등등등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이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진 선형회기식을 어디에다 넣는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잖아요. 로짓 함수에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선형회기식으로 만들어진 피팅에서 찾은 선형회기 공식을 로짓 함수, 다시 얘기해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넣어서 무엇을 계산한다? 확률을 계산한다. 그렇게 하면 확률이 이진분류이기 때문에 확률이 두 가지 확률이란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네거티브, 음성 확률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요. 포지티브, 양성 확률을 나중에 표시를 해줘요. 제가 그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여기 실제값 네거티브 제가 먼저 썼었죠.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리고 여기 예측값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true 네거티브, 여기는 true 포지티브. 그리고 여기는 false 포지티브, 그다음에 false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그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계산하는 그 공식들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따르는 거, 이런 관습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관습을 따라서 앞에가 네거티브의 확률, 뒤쪽이 포지티브의 확률. 근데 네거티브가 무엇이고 포지티브가 무엇이냐는
문제에 따라서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브림이 먼저 나왔잖아요. 브림이 먼저 나왔고 스멜트가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스멜트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한 거예요. 스멜트가 될 확률만 계산하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확률 하나를 계산하면 P를 계산하면 그 반대쪽은 1-P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쪽의 확률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의 확률들을 계산해서 이쪽은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P를 하는 거예요. 1-P.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확률 중에서 1-P가 크냐, P가 크냐 이거에 따라서 1-P가 크면 네거티브,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크면 포지티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우리는 네거티브가 도미였었고 포지티브가 빙어였었던 것뿐이에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 좀 어려우면 수학 그냥 넘기세요. 넘기셔도 괜찮아요. 그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뭐 여러분들의 관심이 생겨가지고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다 보면 2번, 3번 보다 보면 얘가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한 가지만 저희가 더 할게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거 하는 게 있었죠. 우리가 선형회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 하강법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선형회기를 할 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선형회기식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어디다가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적용하는 게 그게 SGD 클래시파이어예요. 확률적 클래시파이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찾은 선형회기식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적용한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양성일 확률을 하고 그거를 계산하고 그 확률을 통해서 확률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이 SGD 클래시파이어예요. 결국 선형회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 않게 나올 겁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요거는 좀 빠르게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SGD 모델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반드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스케일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SGD 클래시파이어 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바로 fit,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케일러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를 쓰겠다. 그런 경우에는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케일러 여기서 직접 만들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자. 여기 괄호가 있는 이유는 함수를 호출했다라는 뜻이에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SGD 클래시파이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보면
선형회귀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 그냥 SGD 리그레서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로스를 힌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퀘어드 로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 힌지라고 하는 로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SE가 아니라는 얘기죠. 민 스퀘어드 에러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뭐 힌지에 대한 그런 수학적인 내용은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것도 뭐냐면 오차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로스 함수의 값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SGD예요. SGD고 여기서도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거죠. 규제가 리치 L2 규제, 리치 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리치 규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규제의 여기서는 또 알파라고 하고 있죠. 만약에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서처럼 알파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규제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커지면 규제, 페널티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라미터 이름에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없고 C라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C는 알파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죠. C가 작아져야 반대로 알파가 커지는 거예요. C가 작아져야 규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생성할 때를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페널티는 똑같이 L2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C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파분의 2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제 크기의 역수를 얘기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SGD 클래시파이어는 똑같이 규제는 L2인데 그냥 알파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파를.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게 차이점이고 에런 레이시오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 페널티가 L2니까. 페널티가 엘라스틱 넷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그런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맥스 이터레이션 1000번 반복을 하죠. 1000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대 1000번 반복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사하강법을 하면서 뭘 찾아간다? 경사하강법을 하면서 개수들을 찾아간다. W0, W1, W2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초기의 러닝 레이트, 초기의 학습률이 0부터 시작을 해요. 학습률이 0부터 시작을 하고 학습률을 변화시켜가는 방법은 옵티멀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옵티멀이 아마 뭐였더라? 어댑티브가 상수를 유지하는 거였었는데 아무튼 문서 읽어보면 되겠죠. 저도 그때그때 찾아봐야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본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튜닝을 해볼까 말까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게 기본값들을 만들어둔 이유가 있겠죠. 이 함수를 만든 사람들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을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데이터셋, 여러 가지 가능한 데이터셋들 중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로만 기본값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델에 따라서는 이런 기본값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값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시고요. 모델 생성이 끝났으면
이제 이거를 피팅을 하는 거예요. 트레인 세트와 트레인 타겟을 주고서 피팅을 하시는 거예요. 피팅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확률도 계산할 수가 있고 예측값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확률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트레인 프로버빌리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SGD 모델에서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X 트레인만 주시면 됩니다. 5개만 출력을 해보죠. 5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잠깐만요. 로스일 때는 프로버빌리티가 계산이 안 된다고 되는군요. 네, 문서를 읽어보시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스 힌지면 안 된대요. 네, 이거 문서 조금만 더 볼게요. 아마 MSE 같은 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SGD 클래시파이어. 자, 제가 사이클런에서 SGD 클래시파이어를 찾았어요. 기본값이 힌지면 얘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이용하는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자, 근데 여기에 있어요. 힌지를 쓸 수가 있고 로그를 쓸 수가 있고 모디파이드 후버를 쓸 수가 있고 스퀘어드 힌지를 쓸 수가 있고 퍼셉트론을 쓸 수가 있고 또는 스퀘어드 로스를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뒤쪽에 또 뭐 아마 근데 제 생각에 여기에 미그레이션 로스로 사용할 때는 스퀘어드 로스나 후버나 엡실론 인텐시브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앞쪽에 있는 이 로스 이름들은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분류를 하는 모델들인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서포트 벡터 모션 알려드릴게요.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분류를 하는 모델들이고 뒤쪽에 있는 것들이 확률을 계산하고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 드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스퀘어드 로스. 오타 날지 모르니까 이 문자열을 그냥 이렇게 문자열을 복사를 해서 아까 생성할 때 여기를 로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를 문자열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그 다음에 프로버빌리티와 계산이 그래도 안 되나요? 요거를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잠시만요. 문서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다른 얘기가 더 있나? 로그가 돼요. 로그로스. 여기 이런 얘기가 있군요. 로그로스가 무엇을 한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고 프로버빌리티 클래시파이어다라고 한 얘기가 이렇게 있군요. 밑에를 조금 더 읽어볼 걸 그랬네요. 괜히 추측하지 말고 밑에를 조금 더 읽어봤으면 로그라고 하는 로스 종류를 사용을 하면 얘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동일한 결과를 준대요. 그 얘기는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클래시파이어네요. MSE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로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기반 분류기. 를 만들 때는 로스를 로그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문서에.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핏하고 이렇게 하면 프로버빌리티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마 이 확률이 그렇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계산된 확률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그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달라지는 점이 알파 값이 달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C 값이 1.0이었는데 이게 알파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파도 1.0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규제의 강도가 1.0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규제의 강도가 0.00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규제가 더 적은 거예요. 규제가 더 적기 때문에 예측하는 그 예측값도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를 텐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얘는 제가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알려드릴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 얘는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희 교재가 아마 서포트 벡터 머신이 없을 거예요. 내용 중에 없을 텐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것도 중요한 머신러닝 모델 중에 하나고 성능이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분류와 회귀 둘 다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교재에는 없어도 제가 수업 시간 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도록 하고요. 아마 이 힌지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힌지 조금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률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계산할 때 확률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나오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로스는 반드시 로그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을 표시하는 이진 분류에서 확률을 표시하는 방법은 네거티브, 포지티브예요. 예측 확률을 표시하는 건 네거티브, 포지티브고요. 우리 데이터셋에서 네거티브는 브림이에요. 브림. 그리고 포지티브는 스멜트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크냐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금 요거 결과만 보면은요. 이쪽이 크죠. 얘는 브림. 여기가 크죠. 브림.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스멜트. 여기가 크죠. 브림. 그 다음에 여기가 크죠. 그러니까 스멜트. 아마 5개의 분류가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거예요.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이런 식으로. 그거는 프리딕트만 하시면 돼요. 트레인셋의 프리딕션을 보시면 돼요. SGD 모델 점 프리딕트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전체를 다 보진 말고요. 5개만 볼게요. 정말로 그런지. 맞죠?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볼게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트레인, 그 다음에 프리딕트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다 맞췄네요. 다 맞췄습니다. 테스트 셋 하시는 거는 여기 프리딕트 할 때 테스트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여기 Y 테스트, 테스트 프리딕트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측 결과를 여기 네거티브를 먼저 포지티브를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이클런의 관습입니다. 네, 일종의 관습이에요. 네, 관습적인 규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만들어진 모든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모델들은요, 다 이걸 따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R은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네거티브를 먼저 표시할 때도 있고 포지티브를 먼저 표시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R은 함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패키지에 따라서 달라요. 패키지에 따라서. 근데 파이썬은 이거요. 이거는 유니코드란 뜻일 겁니다. 유니코드. 이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그래서 이게 문자열이다. 문자열들의 배열이다. 근데 그 문자열이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테스트 셋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값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에도 뭐가 있냐면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랜덤 스테이트가 뭐죠? 난수를 만들어내는 시드죠. 자, 우리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소값으로 찾아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소값으로 찾아가느냐. 이거는 처음 시작점은 난수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더라도요. 처음 시작점의 위치는 난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찾게 되는 W1, W2, W3 이런 찾게 되는 개수들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이터레이션 몇 번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값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과가 저랑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번 맞춰 볼까요? 여기를 랜덤 스테이트를 똑같이 맞추죠. 뭐 이렇게. 이 숫자만 똑같이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숫자만. 그리고 다시 실행, 밑에도 실행, 피팅 다시 해야죠. 예측 다시. 숫자가 달라졌네요. 그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같죠.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그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위치 그걸 랜덤 넘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작점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실행시키는 시점에 따라서 시드도 그 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시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99%냐, 100%냐, 뭐 99%냐, 98%냐, 요런 정도의 차이일 거기 때문에 이 뭐 정확도나 그런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테스트 셋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셋 해보시면 뭐 테스트 세트 여기는 세트가 되게 간단한 세트여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다르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 멀티클래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멀티클래스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 우리말로 하면 다중 클래스는 분류를 해야 될 클래스의 종류가 2개 이상 2개보다 더 많은 거 3개 이상입니다. 그게 다중 클래스 분류예요. 우리 피쉬 데이터셋 가지고서 다중 클래스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뭐냐면 우리는 피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브림하고 스멜트 죄송합니다. 브림하고 스멜트만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KNN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SGD 클래시파이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쉬 자체를 이렇게만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 Y, 여기 X. 그러면은 스피시스에 아까 5개인가 6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클래스가 몇 개 돼요? 클래스가 다중 클래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를 여기를 이거 전체를 X라고 하고 이거 전체를 Y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트레인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분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KNN도 해보시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해보시고 SGD 클래시파이어도 해보세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나 멀티 클래스 분류나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단 확률 표시 방법은 달라지겠죠. 확률 표시 방법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었군요. 생선 종류는 7개가 있었는데 아마 확률을 계산해 보면 확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을 찾으면 그게 예측해주는 그 위치가 될 거예요. 어종이 될 거예요. 그게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진 클래스 분류를 여러 개로 확장한 게 멀티 클래스 분류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확률이 단순하게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클래스별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크가 될 확률, 브림이 될 확률, 로아크가 될 확률 이런 식으로 각 클래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뭐 그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KNN, 로지스틱, SGD 3개 해보시면.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내일은 이렇게 해서 분류는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몇 가지 다른 데이터셋, 뭐 예를 들어서 붓꽃이라든가, 붓꽃이 전형적인 멀티클래스거든요. 3개 있는 거니까. 피쉬를 가지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저는 내일 뭐 아이리스나 혹은 아니면 우리 암 있었죠. 암은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예요. 그 다음에 붓꽃은 멀티 클래스 분류예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트리 혹은 서포트 벡터 머신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교재에서 순서는 트리가 먼저 나올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교재에 없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